자, 반갑습니다. 한국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시험 범위의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114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항일 의병 투쟁과 의열 투쟁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제의 국권 피탈, 일제가 우리를 야금야금 침략하는 동안 우리 민족이 손 털고 놀고 있냐? 야, 일본 잘한다 놀고 있냐?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저항을 해요. 고종 황제가 도장을 챙기고서 죄악의 도장을 거부한 것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일본의 침입에 대해서 무력을 통해서 항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배울 게 의병 운동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 학습 포인트는 무엇이냐? 의병들의 순서를 잘 아셔야 되고요. 그 의병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를 통해서 의병들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저 부분은 제일 처음이 을미고요. 그 다음이 을사고요. 다음이 정미입니다. 이 순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을미 의병. 의병들은 여기 적은 글씨가 다 포인트예요. 뭔 소리냐? 의병을 배우실 때는 의병들이 왜 발생했는가? 왜 우리 민족이 총칼을 들고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을미 의병, 을미. 말 그대로 을미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을미년, 즉 을미사변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나라의 국모, 민비가 살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다음에 발생한 친일 내각이 을미개혁을 진행하는데 이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단발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단발령,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유생들이 분노합니다. 나라의 국모가 시해당했는데 이제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머리카락도 자르라니까 여기에서 분노하는 겁니다. 배경 당연히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 단발령은 어디 개혁이라고요?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 이 을미의병을 주도한 계층이 누구냐? 과거의 위정척사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생들입니다. 유생들이 주로 기반을 뒀어요. 바탕을 줍니다. 그리고 사냥꾼, 농민, 동학의 자녀 병력, 이런 사람들이, 유생들이 총칼 들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병사들은 그런 농민이나 사냥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이들은 아무래도 출신이 유생들이라서 출신 성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요. 무슨 소리냐? 얘들은 철저하게 유교적 사상에 입각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아관 파천이 시행되고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가로 도망간 다음에 친일 내각을 다 죽여버리고 을미개혁도 스톱해요. 그러면서 고종이 의병들한테 메시지 줍니다. 메시지를. 야, 의병애들아, 내가 이번에 단발령 취소할 테니까 너네 의병 다 해산해라. 고종이 의병들이 해산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기에 대해서 의병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는 유교적 마인드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로 고종 황제의 명령에 해산을 해버립니다. 즉, 아직까지 유교 가치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부는 유교적 가치관에 적용되지 않는 일부 농민들이나 자녀 동학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남아가지고 항쟁을 이어갑니다. 을미의병 왜 일어났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을미개혁과 을미사변, 그리고 유생층이 주도했다고요. 다음은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도 마찬가지로 왜 일어났는가? 을사의병은 포인트가 많이 없어요. 을사의병은 말 그대로 을사늑약의 체결로 외교권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상실되는 이 현실 속에서 분노한 사람들이
과거의 위정척사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대한제국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칩니다. 배경은 을사늑약이고요. 이전과는 많이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전처럼 단순히 위정척사적인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나라의 국권을 되찾자는 성격이 강해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과거에 제가 언급했던 최익현이 있어요. 세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는 흥선대원군을 하야시킨 사람. 두 번째는 위정척사 때 뭐였죠? 최익현? 얘들아? 위정척사 때 최익현. 위정척사에서. 그 개항 반대. 그렇죠. 어떤 논리로? 외양일체론. 그렇죠. 외양일체론. 외놈이나 양놈이나 세임 하다고요. 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개항을 반대했던 사람이 최익현이고 마지막 등장한 게 이때입니다. 이때는 최익현 나이가 76살인가 그래요. 완전 늙었어요. 노인네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위기에 늙으신 어르신도 나선 겁니다. 이분이 유생이다 보니까 이분은 아직 한계를 극복 못해요. 최익현 이분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가자 가는데 상대방에 누가 오냐? 일본 군대가 아니고 대한제국의 정부 군대가 와요. 최익현을 보고서 내가 일본이랑 싸우려고 그랬지 우리 대한제국의 정부와는 싸우기 싫다라고 하면서 의병을 해산하고 항복합니다. 또 안타까운 얘기하지만은 여튼 최익현은 그래서 잡혀서 스시마 대마도로 유배가 가지고 여기에서 일본이 주는 음식과 물을 거부하고 굶어 죽습니다. 상당히 근성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데 굶어 죽는 거는 진짜 힘듭니다. 없는데 굶어 죽는 것보다 있는데 먹을 수 있는데 참고 버티면서 죽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근성 있는 거예요. 최익현의 사상이 어땠든 간에 그 근성만큼 우리가 정신력은 높이 사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한 그 충성. 또 하나 특이사항은 이때 과거에는 유생들이 주로 주도했는데 이제는 평민들도 의병을 점점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등장하냐? 신돌석. 이름 들어도 딱 평민이에요. 아, 돌석이 형님. 딱 평민입니다. 이분이 이름은 상당히 웃길지 몰라도 이분이 전투력만큼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냥꾼을 모아가지고 태백산 지역에 숨어가지고 험한 산에 의지해서 일본군 보급 잘라먹고 습격하고 이런 식으로 일본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유격 전술을 펼칩니다.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전투력이 우수한 의병입니다. 의병 전체에서 손꼽히는 전투력 중에 하나였어요. 자, 다음 세 번째는 정미의병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1907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번 했습니다. 1907년도 헤이그 특사, 고종의 강제퇴위, 정미칠조약 혹은 한일 신협약, 그리고 군대산. 여기에 더해서 1907년에 또 등장한 게 여기 있는 정미의병이에요. 정미의병은 왜 발생했냐? 말 그대로 1907년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이에요. 첫 번째, 고종이 일본의 강제에 의해서 퇴위됩니다. 우리나라의 황제, 대한제국의 황제가 일본 놈들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한제국의 군대마저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는 진짜 당시에 해상 군인들이 참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전투력이 올라가요. 자, A랑 B가 있어요. A는 동네에 그냥 싸움 잘하는 짱이에요. B는 UFC 파이터. 누가 이길까요? B가 이기잖아. 아무리 사기가 좋고 멘탈이 좋아도 싸울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전투력 차이가 커요. 기존까지 의병은 끼켜봤자 유생이에요. 잘 싸워야 사냥꾼이에요. 전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싸우는 법을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허약한 대한제국의 군대라도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참여하면서 의병의 무기가 성장하고 전투력, 군사훈련 이런 체계화된 군사훈련을 의병들이 할 수 있게 되면서 전투력이 대폭 성장합니다. 이러면서 의병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는 전쟁 단계로까지 번져가는 겁니다. 특이한 거는 115페이지 오른쪽 위에 의병장의 직업 분포가 있어요. 과거 을미 의병 때는 유생들이 주로 의병장이었고 을사 의병 때는 평민 의병장도 한두 명 나오는 느낌인데 이 정미 의병 때는 직업을 보시면은 유생, 농민, 사병, 무직, 포수, 광부, 장교, 상인, 교사 등등 정말 다양한 계층의 의병장이 등장을 합니다. 즉 특정 계층에 의한 의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이들은 점점 세력이 커지고 각 지역에서 의병 전쟁이 발생하자 한 가지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의병이 으쌰으쌰 발생하는데 우리가 의병들이 각지에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의병이 하나로 합치면은 좀 더 파괴력이 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국의 의병들이 한데 모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한양, 서울로. 우리가 서울로 가서 일본을 몰아내고 황제 폐하를 구하자 라는 마음으로 13도 창군이 결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총대장을 이인영으로 삼아가지고 이인영을 삼아가지고 갑니다. 한양으로. 이들은 각국의 영사관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13도 창의군을 교전단체로 국제법상 적합한 교전단체로 인정하면서 요구해요. 우리는 지금 반란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어필을 한 겁니다. 이 차이가 은근히 커요. 이게 인정이 되면은 전쟁 범죄를 할 수가 없어요. 학살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를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우리를 의병을 진압할 때 잔혹한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여튼 이들은 모여서 거대한 세력을 이룬 다음에 한양으로 갑니다. 서울로 가는데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오픈되어 있어요. 신문에 사방팔방 홍보합니다. 의병이 간다 한양으로. 신문에 일본군도 알아요. 그쯤 되면은 아 얘네가 오는구나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오는 의병 부대를 기다립니다. 동대문에 기관총 깔고 철조망 깔고 야프 깔면서 들어와 이런 느낌이죠. 게다가 의병 군대가 진격을 해요. 어디까지 가냐? 중랑구에 있는 망우리. 좀만 더 가면 동대문이에요. 망우리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 이인영이 고민에 빠져요. 나라에 대한 충성이냐, 부모에 대한 효도냐. 여기에서 이인영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고릅니다. 망우리에서 나 부모님 3년상 치르겠다. 갑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것 때문에 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아예 영향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13도 창의군은 결국 망우리 근처에서 패배해서 흩어집니다. 이렇게 의병의 전투력이 나름대로 올라가고 일본군과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이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의병을 진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철저하게 의병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작전을 계획하는데 그게 소위 일본이 말하는 남한 대토벌 작전이에요. 당시 의병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았냐? 호남 지역, 전라도입니다. 이 지역이 그 농촌이다 보니까 너른 평야, 인구도 많고 불만도 많고 등등. 당시에 농민들은 아무래도 일본 애들한테 뺏기는 게 많으니까 분노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남 지역의 의병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의병들을 싹쓸이하기 위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실시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병 죽여버리고 집 불태우고 이러면서 싹쓸이 호남 지역을 싹쓸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의병의 세력이 완전히 줄어들어요. 의병들은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맞서 싸우냐 아니면은 밖으로 가냐. 그래서 일부 의병은 해외로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합니다. 이 이동한 의병들이 나중에 독립군이 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신 거죠. 일부는 남아서 1910년대까지 활동을 합니다. 1910몇 년 이후부터는 이게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의 일본한테는 이 의병 활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얘들아? 예. 115페이지 아래쪽에 당시 의병들이 내걸은 경문이 있어요. 경문. 우리가 왜 일어났다, 우리는 왜 의병을 일으켰다 라는 주제가 확실하게 보이는 사료입니다. 자, 여러분 자료 1번 교과서에 있어요. 학습지도 있고요. 이 자료 1번을 보시고 이 을미 의병이 왜 발생했는가를 키워드로 찾아보세요. 을미 의병이 여기에서 왜 발생했을까? 이들이 내세운 근거. 국모의 원수, 그렇죠?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머리를 깎고, 즉 머리를 깎는 단발령과 나라의 국모가 죽은 을미사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을미의병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 을사의병. 도장. 종이 조각에 강제로 도장을 찍어서 500년 종사가, 500년 국가가 하루아침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깨알같이 이토효부미를 뒷싸고 있죠. 다음 정리의병. 여기 뭐가 있을까요? 키워드가? 황제의 자리가 뺏겼다고요. 뭐 참고로 미관 말지까지도 일본인이 차지했다. 이건 뭘 말하냐? 한일 신협약의 차관 정치를 말해요. 즉 정치 단계에서 일본애들 지배하는 한일 신협약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의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의병의 순서와 각각 의병의 활동들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다음 갑니다. 다음 페이지가 1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의병 같은 군대를 조직하기도 하지만은 뭐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던가 아니면 개개인적으로 의거를 통해서 죽인다던가 일제 침략의 앞장선 친일파나 혹은 일제 인물들을 살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의열 투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선 먼저 을사늑약이 체결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 폐하 이건 안 됩니다. 막 상소를 막 올려요. 상소를 막 올리지만은 이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어가지고 이 조약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합니다. 대표 인물로 민영환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대한제국을 조선을 망친 민씨 일파지만은 그 중에 그나마 가장 제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느낌이. 민영환 같은 경우가 군인이었는데 자기가 목숨을 끊고서 명함 뒤에다가 유서를 남겨가지고 이제 만천하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또는 교과서에 없는데 빈칸이에요. 시일야 방송되고 교과서에 없더라고 이번엔. 그냥 적어두세요. 그냥.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황성신문에다가 시일야 방송되고 써가지고 을사늑약이 부당한 조약임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자결이나 부당함을 알리는 게 잘 먹히지 않자 을사늑약을 추동했던 사람들, 을사오적의 모가지를 따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자신회, 나철은 아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기말고사에 나오는 대종교를 만든 사람이 나철이에요.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을사오적에 대한 암살을 계속 시도해요.
그 당시에 의사 오적들이 목숨을 건지려고 막 일본 경찰을 불러 세우기도 하고 혹은 그냥 밤에 잠을 안 자요. 불 켜놓고 무서우니까 언제 와서 찌를지 모르니까. 실제로 몇 명은 밤에 습격당해요. 막 가정부가 죽고 이러면서.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환과 정명훈 이 두 사람은 누굴 죽이냐? 스티븐스. 스티븐스 어디에서 나왔죠? 잡스. 잡스다. 자, 한일 제1차 그렇죠. 제1차 한일 협약에서 고문. 무슨 고문? 외교. 외교 고문. 그렇죠. 외교 고문이에요. 얘를 갑자기 왜 죽이냐? 이 러일 전쟁 때 러시아랑 일본이 싸울 때 일본이 계속 갈겨가지고 러시아에서 코피가 나와요. 일본은 우리가 이겼다 코피나니까 배상금 내놔 말을 해요. 하지만 러시아는 내가 코피는 났는데 죽진 않았잖아. 꼬면 싸우자. 배상금 못 준다. 러시아는 배상금 못 준다. 일본은 내놔라. 서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발생해요. 미국이 이 싸움을 중재해서 무슨 강화조약이냐?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미국의 중재로. 일본은 배상금을 얻지 못했어요. 과거 청일 전쟁 때는 조패가지고 나라 예산의 4배 이상의 배상금 받았는데 이번에는 한 푼도 없어요. 내부에서 불만이 쌓입니다. 우리가 배상금도 얻지 못하고 뭔 짓이냐? 이게 다 전쟁을 멈춘 미국 때문이다. 당시 일본 애들이 fucking 양키막 이러면서 막 반미 감정이 올라가요. 일본 내에서. 일본 내에서 반미 감정이 올라오니까 황당한 건 미국이에요. 아니 우리가 돈도 주고 우리가 멈춰주니까 왜 우리한테 지랄이야 이러면서 미국 내에서 막 반일 감정, fucking 짭시 이러면서 막 반일 감정이 막 올라갑니다. 당황한 건 일본이에요. 일본 정부. 이게 아닌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지? 이게 아닌데? 부랴부랴 미국 내에서의 반일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과거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를 미국에 보냅니다. 가서 이제 미국의 반일 감정을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가서 참 이런 주옥 같은 개소리를 합니다. 지금 한반도가 일본한테 먹히면 당연한 거고 잘 된 겁니다. 러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라는 개소리를 해요. 분노한 우리 교민들이 가가지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막 집어 던지고 난리 났어요. 막 서로 싸웁니다. 의자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서로 싸웁니다. 이 꼬라지를 보고 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장인환과 전명훈. 이 두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가 스티븐스를 죽여야겠다. 마음 먹어요. 아이러니한 거는 둘이서 아는 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스티븐스 꼬라지를 보고서 전반 저거 죽여야겠다. 마음 먹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시에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 페리 그 부둣가에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워싱턴을 간대요. 이 두 사람이 아는 사이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권총을 들고 기다립니다. 누구를? 스티븐스를. 이윽고 왔고 장인환이 먼저 봤어요. 가서 바로 총을 꺼내서 쏘는데 한 발은 빗나가고 찰칵찰칵 불발입니다. 권총이 불발이에요. 놉니까? 아니에요. 당시에는 권총이 닿으면은 바로 잡고서 패는 겁니다. 개머리판으로. 권총의 개머리판은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다가 철판을 덧대가지고 맞으면은 여기가 날아가고 턱뼈 빠지고 이런 거. 턱뼈 박살나요. 맞으면은. 잡고서 패는데 스티븐스가 체형이 정말 커요. 괜히 양몸이 아니야. 덩치도 크고 그냥 돼지예요, 돼지 느낌이. 그러니까 장난이 싸우는데 안 됩니다. 서로 아웅다웅 막 얽히고 설키는데 이게 안 나와. 근데 그걸 누가 보냐? 전명훈이 봐요. 저기 있구나. 그래서 총을 꺼내서 막타를 갈깁니다. 막 찔따랬네. 아는 사이 아니에요.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 명을 죽이겠다고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와.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히 겹쳐서 인마가 죽은 겁니다. 자, 일본은 스티븐스가 죽자 어떻게든 두 명을 사형시키려고 로비를 막 해요. 하지만 우리 변호사들이 정말 포인트를 잘 잡아요. 이 미국 애들이 뭐에 환장하냐? 애국심,
펄럭, 성족이 펄럭 이런 거에 환장해요. 전쟁 영화 보면은 성족이 휘날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환장합니다. 우리가 자극한 게 이런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뭐였냐? 약소국가인 대한제국이 스스로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애국심의 표현이다.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윤환 무죄. 죽이진 않았잖아요. 무혐의. 전명은 징역 10년. 근데 나중에 가석방. 15년이었나? 어떻게 말해? 가석방.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잘 풀어납니다. 다음 이재명. 이재명 의사는 누굴 죽이냐? 죽이진 않아요. 이완용을 공격합니다. 역시 친일파의 원탑은 이완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완용을 눌렀어요. 하지만 이완용은 계속 잘 피합니다. 근데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 2세가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영만리 우리나라에서도 레오폴드 2세에 대한 추모 미사가 명동 성당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완용이 참석을 해요. 이걸 보고서 이재명이 지금이 이완용을 죽일 절호의 기회다. 그리하여 칼을 들고 군밤 장수로 위장해서 명동 성당 앞에서 딱 사이즈를 잽니다. 각을 재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완용이 끝나고 내려옵니다. 바로 칼을 빼들고서 달려들어서 먼저 자기를 막는 인력거꾼을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이완용한테 어깨에 한 방 꽂고 배에 두 방을 꽂아요. 그러면서 이완용을 습격합니다. 죽인 줄 알았어요. 이재명은 그래서 당연히 주먹거리 칼 던져놓고 담배 달라고 그런 다음에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이겼다 해냈다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살았습니다. 명주이 검색이네. 이게 폐를 관통했어요. 죽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로 살아납니다. 현대의 우리 의사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완용이 의료기술이 5년만 느려도 죽었다. 하필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흉부외과 교수를 받아가지고 살아납니다. 명이 길어요 참. 대가리 한 대도 뽑지. 이분이 진짜 간지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검사가 와가지고 왜 죽였냐라고 하니까 당신 아가리에서 똥내 나니까 담배 달라고 이러면서 진짜 간지 그 자체예요. 당신이랑 말 섞기 싫다. 환기를 시키니까 담배를 달아 이런 식으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여담이 기네요. 자, 안중근 의사는 여담을 좀 줄일게요. 원체 잘 아는 거니까. 이분이 원체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안중근 의사가 처음에는 일본을 되게 좋아했어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황인종 이런 느낌으로 일본이 장차 아시아의 평화의 수저가 되겠다 했는데 우리를 침략한 거지. 실망을 느끼고 그 당사자인 이토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계획을 해요. 문제는 뭐냐? 안중근은 이토가 누군지 몰라요. 이토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수원역을 지나가는데 누가 돌을 던져요. 기차에다가. 그게 우연히 정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이토가 탄 유리창을 뚫어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돌을 던졌는데 맞춰요. 거의 맞춥니다. 선수. 이런 상황이니까 이토가 자기의 신문 노출을 꺼냅니다. 안중근이 사진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누가 이토인지 몰라요. 난감한 상황이야. 하얼빈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내렸어요. 상호 환호합니다. 와 환호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누구지? 가만히 보고 있어요. 때마침 관중들이 와 이토민 날 봐줘요 막 환호를 질러요. 근데 이토가 여기서 딱 손을 듭니다. 내가 이토다. 막 이래요. 이럽니다. 그제서야 안중근이 저 늙은이가 이토구나. 가서 바로 세 방을 급소에 꽂아버려요. 근데 애매모호한 거야. 이토 같은데 아닐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 발씩 쏩니다 일단. 당시에 그 비서 수행 비서 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그 다음에 코레아 우라를 외치는 거예요. 안중근의 시신은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요. 이게 중국과 북한과 우리가 연대해서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이 안중근의 유해를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정체불명의 장소에 매장을 했어요. 그게 어디인지 지금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효창공원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묘에는 시체가 없어요. 그냥 가묘예요. 가짜 묘입니다. 말 그대로 비석만 세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중근은 죽기 전에 동양 평화, 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동양 평화를 집필하다가 이거를 다 쓰고 죽겠다 하지만 일본이 거부하고 처형을 집행합니다. 아무튼 안중근 아세요? 알아두셔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기초 교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가 했던 정말 주옥 같은 오답. 정답은 이토 히로부미인데 도요토미 히로부미. 네? 도요토미 히로부미 이런 것도 있었어요. 참 뭐랄까. 여튼 좀 간략하게 최소한 여담을 줄이면서 의열 활동 끝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의열 활동은 시간 순서가 아니고 누가 뭘 했다. 전명훈 장인환이 뭘 했다. 이재명 뭘 했다. 안중근 뭘 했다. 이 개개인의 행적들을 아셔야 되는 게 의열 활동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아마 진도는 시험 종료 이후에 만나 볼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화이팅 하세요.